알겠습니다. 자. 10분 만에 뵙습니다. 10분 만에 뵙지만 또 한 달 만에 뵙죠. 이 무슨 말이냐. 앞에는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또 예헤 라디오 또 2화. 이럴 거면 그냥 매주 올리지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개만 올리느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죠. 그쵸. 이걸 또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려면 어쨌든 자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시간이 없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닙니까? 맞죠. 그쵸.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감질만 나게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우리만의 즐거움. 근데 사실 한 달에 한 번 올리는 것도 지금 불투명. 일단 두 달은 올려볼 거예요. 일단 두 달은 올려보고 아니 녹음한 거는 올려야죠. 아까우니까. 폐기. 그럼요. 녹음한 건 올린다. 녹음한 건 올린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예. 네? 예? 뭐요? 그거 아세요? 안다네. 아니 예? 물어보게 이게 억양이 좀 위로 통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저희 오늘은 인사 안 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동방 예의 지국이라서 그런 거 못 참거든요. 맞습니다. 유교걸이에요. 네, 먼저 하시죠. 네. 예헤 라디오 써주셔야죠. 그렇죠. 예헤 라디오. 시그니처 사운드인가요? 예헤 라디오. 시그니처 사운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 헤이입니다. 네. 예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제가 저한테 인사하고 있네요. 우리밖에 안 볼 것 같기 우리만 볼 것 때문에. 같아. 과거의 나야. 과거에 나 말 참 잘했어. 미래의 나한테 인사한다. 좋다. 근데 이거 너무 부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요. 이 기획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났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른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순삭이야. 시간.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면 바쁘다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길면 우리가 끝이 없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바쁜지 알겠어요 지금. 왜요? 시간을 항상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1시간만. 저번에는 우리가 과연 1시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30분으로 한번 해봤는데 충분하다. 우리. 끊었다, 중간에. 중간에 끊었다. 그래서 얘기가 잘 마무리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나간 건 과거에 묻어둬야죠. 그거대로 저희의 모토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 오늘 말하지만 저희 모토 대충 해라. 그렇죠. 모토. 이 모토 보아 노래 중에 있는데. 모토가요? 있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모토. 자신 없어. 아니야,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모토. 대충 합시다. 글씨도 굉장히 대충. 모토랑 어울리네요. 어울리게, 그럼요. 역시. 이런 건 또 의미 있게 작성해줘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 또 뽑아주셔야 뽑아봐야죠. 됩니다. 이번엔 제 차례인가요? 그렇죠. 저번에 제가 이제 또 첫 영광을 섞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섞인들 안 섞인들. 또 그거지 대충.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아니면은 그냥 공정에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래서 영영 못 뽑는 사람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드디어. 공평하네요. 이게 공평하네. 세상이. 자, 그러면은 뽑아보겠습니다. 네, 하나 뽑아주세요. 이번엔 뭐가 나올지.
저희가 이제 단어 4개, 문장 4개, 질문 4개 이렇게 해서 미리 각자 12개씩. 와. 이번에도 혜이님이 준비해주신 준비해주신 주제입니다. 나에게 충분하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순간은 굉장히 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하다. 이러다 이제 네네. 24개 개죠. 중에 그쵸. 제게 한 12개 먼저 뽑히고 네. 제게 영영 안 뽑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공평. 공평하다. 왜냐면 공평이다. 50대 50이니까요. 그렇죠. 네. 가위바위보 하는 거고, 뭐 하는 거니까. 네. 이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충분하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순간. 오늘도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질문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냐? 요것도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완전 최근은 또 좀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시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쵸. 또 이제 한번 또 만년필을 샀어요. 오! 만년필을 사서 만년필을 샀으니까 필사를 해야겠다. 사람이 필사를 하면은 또 이제 그쵸. 기억에도 잘 남고 맞아요. 필사 좋다고 하더라고요. 필사를 하면은 좋은 점이 저도 해보니까 이게 문장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쓰다 보니까 그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곱씹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기억을 더 잘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그런 필사만이 주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적다 보면은 진짜 이제 집중을 안 하면 잘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똑바로 집중해서 써야 되는 그런 내가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기르는 것도 좋고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문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좋았던 문장이나 뭐 보통 이제 책을 읽고 거기서 뭐 이렇게 캡처를 해서 뭐 적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뭐 감명 깊게 본 드라마 뭐 이런 거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적을 만한 게 있으면 뭐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으면 적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것도 드라마인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 드라마를 봤어요. 약간 좀 서련님과 그 임시완님 두 배우분이 주인공인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화 부분에 이제 뭐 내레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충분함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시작하는 게 이제 뭐 행복이 어떤 건지 뭐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자기가 정리했을 땐 이 행복이 모자람이 없이 충분한 상태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서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 충분하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나레이션 보면서 나는 언제 충분하다고 느끼나 그 충분하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최근에 있던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충분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충분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뭔가 내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이런 순간에 나눠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준비하게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모자람 없이 충분한 상태. 그것이 행복이고 그래서 나에게 충분하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순간 이 질문을 핸드폰은 꺼두세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은 나에게 행복하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순간은 이렇게도 치환될 수 있나요? 또 그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단어는 하나하나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그거 또한 자기의 주관 아닐까요? 그렇죠. 충분. 그거는 예끼님의 정의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행복.
뭔가 네네네. 이거를 딱 던졌을 때 생각나는 순간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요. 되나요? 저는 딱 생각나는 순간 있었어요. 그래요? 네, 딱 생각나는 순간이 딱 이렇게 그 일과 마치고 금요일 저녁이나 그러니까 주 단위로 마치고 남편이랑 밥 먹으면서 술 마시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럴 때 그때 진짜 충분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때 진짜 행복하고 내가 일주일을 이 순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았고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생각들이 그때 정말로 들어요. 그렇군요. 혜인님 말씀하신 그 정적, 짧은 정적이 요소가이죠. 맞습니다. 이 정적은 저 불안해하는 그 정적. 아니 뭔가 사실 좀 결혼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진짜 많기는 한데 일단 다 차치하고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결혼을 했다고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이제 또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늘 항상 미래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 행복을 되게 충분히 누리려고 또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형태는 아니니까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잠식돼서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이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노력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충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행복에 대해서 또 얘기하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맨날 막 친구들 막 고민하고 막 이러면 그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인생의 그 수레바퀴라고 해가지고 이거 맨날 그려놓고 막 이게 잘 채워지고 있느냐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그 인생의 어느 한 가지 어느 하나의 카테고리가 충족됐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 골고루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이것들이 다 채워져야지 행복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 그 중에 하나가 돈,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건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계속 성장, 뭐 내적이든 뭐 외적이든 뭐 이거를 조금 약간 정신적인 성장으로 많이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내가 좀 사회적인 공헌,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헌이 전혀 없이 다른 것들만 키워가다 보면 언젠가 한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 하고 있지, 삶이란 무엇이지, 이런 공허함 이런 것에 팍 빠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서로 돕고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헌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즐거움,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 이게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맞아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은 한 뭐 여기 이거를 이렇게 요 정도가 한 5라고 하고 막 10점 만점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일에서는 지금 한 4점 정도 마음에 들어. 돈은 뭐 1점이야. 뭐 건강은 뭐 8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 총합이 나의 행복이 아니고 내 행복은 가장 작은 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어려운 그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균형 있게 맞춰서 커져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다른 건 다 되는데 다 10인데 돈이 진짜 한 푼도 없다. 그래서 금방 곧 불안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이런 자원이나 환경을 무엇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느냐? 그건 돈을 버는 거. 그래서 다른 것들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이게 평균적인 원의 크기를 키워가야 행복의 만족도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게 이제 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해석하는 저의 방식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늘 되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조금 잘 안 되는 내 뜻대로 뭔가 그냥 하여튼 기분이 그런 게 있잖아. 그냥 기분이 뭔가 내 뜻대로 안 돼. 답답하고 이럴 때 저는 이거 한번 체크해봐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서 불안함을 느끼고 어디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거를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막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구나 라고 그냥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게 좀 치유가 빨리 되고 그 다음 해야 하는 행동이 좀 빨리 나와서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가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서 내 삶을 이루고 있는지 그러면 저는 좀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행복의 크기가 작고 크고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늘 미치게 행복한 것도 미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이죠. 그쵸.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고 도파민 과잉 상태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는 거죠. 이게 균형이 맞는다는 게 어디에 모자라지 않는 느낌? 저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결국에는 저는 이 충분하다고 기분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뭔가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진짜 평범한 순간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끼님이 말한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동그라미가 행복이라면 우리는 사실 이 행복으로도 충분한데 너무 많은 행복을 더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위기상황. 굉장히 경로를 날려주시네. 지금 토요일에는 자주 다니세요. 라이더 분들께서 이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 옆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상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분은 지금 충분한 상태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녹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보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줌 수업할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 들리나 한번 여쭤봤는데 안 들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쵸. 저분은 충분하시겠죠 지금. 오늘이다. 오늘이다. 저번에 최근의 오늘 순간. 충분. 오늘이다. 맞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한다니 굉장히 의미 있네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오토바이 번호도 모르지만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행복하게 바라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더라도 이 불행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맞아. 그리고 나의 불행이 누군가에게 다시 힘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막 즐거움이 되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를 희생해서 재미를 주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지만 내가 이걸 세상에 꺼내놓음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대비할 수 있고, 혹은 나도 같은 일을 당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승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통을 잊어가는 거, 극복하는 과정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게 그게 승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승화시키는 거. 이 얘기로 하게 됐죠? 어쨌든 지금 동공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행복이라는 게 정말 평범하고 정말 소박해요. 근데 이게 진짜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게 최종 단계라는 게 이 고통을 뭔가 자기가 어쨌든 받아들이고 뭔가 이거가 너무 괴롭지만 어쨌든 이걸 정제해야지만 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맞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가 다 끝난 상태가 승화인 거 아닐까. 근데 그게 되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작업물을 만들 때 나의 고통, 나의 힘듦 이런 거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문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가 사실 좀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우울해, 괴로워, 뭐 힘들어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늘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불안 뭐 네네네. 이런 것들. 근데 내가 막 120만큼 땅 밑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120의 완전한 그 감정을 이거를 뭔가 작업물을 만들 때 이 120만큼의 우울을 내가 여기다 표현할 수 있나?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모든 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를 뭐 정제해서 약간 뭐 120이면은 뭐 60만큼의 어떤 글을 만들어내야 되나? 이런 게 저는 뭔가 작업을 만들 때 항상 고민이긴 하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나? 이게 되게 저한테는 좀 화두인 것 같아요. 뭐 한번 뭐 예끼님께서 제안해서 작업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냥 정신없이 만들었다면 뭔가 이런 고민들이 작은 고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얼마만큼 솔직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나? 얼만큼 솔직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난가? 그쵸.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게 되게 자주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 질문은 간단한데 거기서 파생되는 생각이 너무 무한해서 그 생각하다가 자꾸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전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담아서 제가 찍은 사진, 제가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저라는 사람의 예진의 매거진이라고 하는 예거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만들고 이게 너무 저한테 좀 큰 위로가 됐고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거를 이제 혜인님께 한번 잡지를 만들어 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셨고 이게 이제 사전 설명이고 이제 잡지에 어쨌든 내 얘기를 실는 건데 이게 뭐 에세이 형태로 내 얘기를 싣는데 나는 얼만큼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는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거는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늘 할 수 있는 만큼. 그때 저는 이 얘기를 내가 혜인님한테 다시 해드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예전에 제가 힘들어갖고 광주에 잠수 타러 간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정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는데 혜인님이랑은 연락을 하면서 그때 막 제가 얘기하기를 힘들어하니까 혜인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직 그 이야기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근데 만약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혜인님이 작업을 하실 때에도 뭔가 쓰고 싶은데 아직 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아직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수준에서 내가 마음 먹고 쓰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야기 그 자체로 숙성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도 하나의 뭐랄까? 자의식을 가진 생물처럼 약간 그런 작가님들이 글 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캐릭터가 살아있다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글씨와 분량이 없는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 이 페이지에 제 글씨 분량이 없어서 갑자기 좀 티가 났어요. 여기가 아니면 쓸 곳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만큼. 네, 써주세요. 예. 네. 근데 자꾸 듣다 보니 경청하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막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말이면은 제가 잘 적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네. 전 아직 그런 글을 쓰는 습관이 좀 많이 안 돼 있나 봐요. 같이 대화하면서 쓰는 거가. 그쵸. 근데 이것도 약간 예기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저도 딴 데서 배워왔어요. 근데 쓰면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기억이 남고 좋다. 그래서 그 취지는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이제 숙달이 안 돼 있는 거. 그쵸. 좀 낯을 가리는 거. 그쵸. 쓰는 거랑 낯을 가린다. 너무 재밌는데요? 쓰는 것과 낯을 가린다. 근데 빨리 쓰세요. 그러니까. 예. 낯을 가린다. 이렇게 추진력이 좀 있으실 때가 있어.
아,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그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은가 보다. 아마 언젠가 얘기가 준비가 돼서 세상에 나오고 싶을 때는 120이 아니고 150, 200으로 가도 혜인님이 아무 그런 마음의 거리낌이 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핑계 삼아 제가 이제 답을 안 질문하고 하고 싶었던 계신 걸 거예요? 질문한 거였잖아요. 근데 편하게. 네네네. 근데 그럼 반대로 네네네. 지금 만약에 예끼님은 지금 5번 정도의 그걸 네네. 펴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도 쓰고 싶은 얘기가 많고 네. 그거를 이제 뭔가 100% 끄집어내서 아직도 못 쓴 이야기도 많죠.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게 매우 많죠. 뭐 소재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특히 저는 맞아요. 혜인님 좀 짐작 좀 하시지만 저는 가족관계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밖에 나가서 많이 티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 아마 평생 현재 진행형이겠죠? 그러니까 나 외에 모든 가족은 다 떠나야 끝나는 거잖아요. 이 네. 인간관계라는 그쵸. 게 제일 친밀한 관계인데 가장 친밀한 적이라고 진짜. 그거를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단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도 첫 번째는 저한테는 아빠였어요. 아빠 얘기는 그래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엄마거든요. 근데 엄마 얘기는 아직 못 쓰겠어요. 엄마랑은 아직 연락하고 지내고 다 있으니까 엄마 얘기는 못 쓰겠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가족이다 보니까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쓰기 어렵지만 근데 얘를 써야지만 내가 정리될 거라는 건 이제 알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배운 건 뭐냐면 제가 너무 작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일부러 저는 이렇게 막 글쓰기 같이 하는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시쓰기 모임 막 이런 뭐 아니면 그림 그리기 모임 이런데 일부러 막 나가요. 가면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고 그거를 엮어서 내가 잡지를 만들면 되니까. 근데 시쓰기 모임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서 이 하나의 사건에서 이걸 전부를 꼭 하나의 글에 끝낼 필요 없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혜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20개의 분량이에요. 근데 혜인님이 지금 마음이 한 30까지만 공개할 수 있어요. 네. 그럼 30까지만 쓰는 거예요. 30까지만 그냥 하나의 글로 마무리를 치고 궁금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얘가 글이 숙성될 때까지 또 내버려 두고. 근데 어쨌든 얘를 하나 덜어냈으니까 내가 지금은 내가 60에서 120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이걸 30을 덜어내고 나면 여기서부터 60은 더 많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됐고 그분이 그러면서 또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되면 글이 하나짜리가 3개짜리가 되잖아요. 작가의 생명은 글감인데 글감이 이래야 마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무슨 주제가 뭐였죠? 근데 갑자기 거기서 왜 여기로 왔지? 네, 충분한 기분. 저는 근데 사실 이럴 때도 되게 충분해요. 뭔가 우리가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재밌잖아요. 얘기하는 거 재밌고 즐겁고 저는 이런 순간도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관계에서도 뭔가 내 역할을 한다. 저는 세금 낼 때도 공헌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죠. 맞아. 이게 굉장한 건데 세금이 사실 사람들이 낼 때 되게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왜냐면
많이 내긴 해요. 왜 배가 고프지? 밥 먹고 왔는데 배가 고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한도 끝도 없더라고. 근데 나는 세금으로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한다.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고 내라는 대로 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세금 내는 것도 즐겁고 더 많이 내고 싶다. 그 말은 곧 더 벌고 싶다. 이런 목표도 거기서 또 세워보고 하여튼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관계적으로도 되게 두터워지는 시간이고 근데 그 즐겁기도 하고 근데 나는 내 커리어도 저는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충분해요. 배고픔만 조금 지금 부족한데요? 지금 배고픔이 조금 건강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당이 스스스 하지만 아직 뭐 30건 거뜬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지름이 줄어들었네 배움 때문에. 수레바퀴 좀 줄어가지고 약간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행복하다. 여전히 행복하다. 모든 영역이 0인 순간은 없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0인 순간은 없기 때문에 늘 행복하다.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뭔가 자극적이지 않은 행복이라서 더 좋은 것 같다. 왜냐면 뭔가 진짜 재밌는 일을 막 엄청 행복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 간극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뚝 떨어져. 엄청 행복하다가 맞아. 팍 그 뒤에 오는 공허를 내가 뭘로 외워야 될지 약간 고민할 틈도 없이 그냥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평범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왜 자극적인 행복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범한 행복이 약간 뭐 요 정도의 행복이라면 내가 자극적인 행복은 막 거의 지금 폭탄급 약간 이렇게 팍 하는데 결국에 그 안에 있는 내가 이만큼이 아니라서 나는 그 사이가 메워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명히 안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자극적인 행복은 나한테 진짜 엄청난 걸 주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 다음에 나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왜 사람들이 평범한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진짜 더 세게 오는 행복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순간에 떠올리는지에 대해서 뭔가 지금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구나. 근데 막 아까 잠깐 이제 들었던 말인데 사람이 죽을 때 그런 뭐 돈을 내가 더 벌 걸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진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후회하는 건 내가 더 주위를 돌아볼 걸, 뭐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할 걸, 건강 챙길 걸,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얻는데 뭔가 이런 자극적인 무언가에서는 아쉽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혜인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 약간 에너지의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잖아요. 이 행복 아주 고행복 아주 롤러코스터 진짜 저 위에 있는 행복을 내가 겪어내고 나면 이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 그만큼의 불행이 진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불행도 따라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불행도 따라오고 혹은 정말 혜인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내려오는 그 자체가 불행인 거죠. 마이너스의 힘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 힘이고 얘는 마이너스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행복에는 마이너스 이게 너무 큰 거지. 지금 거의 물리 선생님 같으세요. 근데 맞나요? 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 어쨌든 플러스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그냥 문과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왜 이 평범한 행복은 사실 자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큰 행복은 되게 자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는 그래서 행복은 빈도다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시나 봐요. 어쨌든 행복하니까. 어쨌든 행복한 거잖아요. 어쨌든 플러스. 근데 때때로 막 그런 작은 행복은 뭔가 그런 폄하될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소한 행복 이런 건 사실 큰 행복을 누릴 수 없어서 자꾸 찾고 있는 거다. 맞아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맞아. 작은 행복을 폄하하는 거. 맞아.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이 작은 게 좋아서 좋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작은 거밖에 찾을 수 없어서 그거에 행복해하는 건지 이런 것도 또 뭔가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할 그런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